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요? 무려 15년간 보스턴 메디컬 센터의 응급의학과 의사로 근무하면서 저는 매년 겨울 폭설로 인한 도시 마비와 수많은 부상자들을 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한국 방문에서 목격한 광경은 제가 알던 모든 상식을 뒤엎어 버렸습니다. 117년 만에 기록적인 폭설 속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하는 도시와 서로를 돕는 시민들의 모습은 마치 다른 세계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의 경험은 의사인 저에게조차 엄청난 충격과 깊은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그날 밤 제가 묵고 있던 서울 강남의 호텔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늘에서 조용히 내리던 눈송이들이 점차 거세지더니 순식간에 도시 전체를 하얀 장막으로 뒤덮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의 가로등 불빛이 눈보라에 가려 희미하게 깜빡이는 모습을 보며 저는 자연스럽게 보스턴에서의 겨울 폭설을 떠올렸습니다. 매년 겨울마다 보스턴 메디컬 센터의 응급실은 폭설로 인한 부상자들로 넘쳐났습니다. 미끄러운 보도에서 넘어진 노인들, 빙판길 교통사고 환자들, 제설 작업 중 다친 시민들까지 폭설이 내릴 때마다 저희 병원은 비상체제로 전환해야 했습니다. 도로가 마비되어 출근조차 못하는 의료진들 때문에 당직 의사들은 며칠씩 연속 근무를 해야 했고 구급차들은 도로 상황 때문에 출동이 지연되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서울의 모습은 제가 알던 모든 도시와는 달랐습니다. 새벽 6시 의료 컨퍼런스 준비를 위해 일찍 일어나 창밖을 내다보니 거리는 이미 활기찬 움직임으로 가득했습니다. 검은 패딩을 입은 회사원부터 교복, 차림의 학생들까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삽과 빗자루를 들고 나와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제가 목격한 한 장면이었습니다. 갈색 교복을 입은 중학생으로 보이는 소년이 버스 정류장 주변에 눈을 치우고 있었는데 그의 옆으로 양복 차림의 회사원 2명이 자연스럽게 합류했습니다. 서로 어색한 기색도 없이 마치 오랫동안 함께 해온 일처럼 능숙하게 협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소년은 커다란 눈삽으로 눈을 밀어내고 회사원들은 빗자루로 마무리 작업을 하며 지나가는 시민들을 위해 안전한 보행로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호텔 로비로 내려가니 현지 가이드인 김민수 씨가 이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평소와 다름없이 단정한 차림새로 저를 맞이했고 눈이 많이 왔지만 예정대로 컨퍼런스장까지 이동하는 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의아한 마음에 물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눈이 왔는데 지하철이나 버스가 제대로 운행될까요? 김 씨는 빙그레 웃으며 스마트폰을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실시간 교통정보가 떠 있었고 모든 대중교통이 정상 운행 중이라는 알림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특정 구간의 제설 현황과 미끄러운 구간 정보까지 시민들이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보스턴에서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호텔을 나서면서 저는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밤사이 내린 엄청난 양의 눈에도 불구하고 도로는 이미 말끔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중앙도로에는 제설 차량이 지나간 자국이 선명했고 보도에는 시민들이 만든 안전한 통행로가 이어져 있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것은 곳곳에 뿌려진 제설제가 눈이 녹은 물이 다시 얼어붙는 것을 효과적으로 막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길을 걸으면서 저는 의사의 관점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보스턴이었다면 이런 날 응급실은 낙상 환자들로 북새통을 이뤘을 것입니다. 하지만 서울의 거리에서는 시민들이 서로를 배려하며 조심스럽게 걸어가고 있었고 특히 노인이나 임산부가 지나갈 때면 자연스럽게 누군가가 나서서 부축을 해주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컨퍼런스장으로 향하는 지하철에서도 놀라움은 계속되었습니다. 차량 내부는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었고 물기 하나 없이 쾌적했습니다. 승객들은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서 탑승했고 노약 좌석에는 젊은이들이 자발적으로 자리를 양보하고 있었습니다. 기관사의 안내 방송에 따르면 열차는 정확히 정시에 운행되고 있었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해 지하철역을 빠져나올 때 저는 한 노인분을 도와드리는 고등학생들을 만났습니다. 회색 교복을 입은 두 학생이 노인의 양쪽을 부축하며 계단을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의 가방에는 작은 눈삽이 매달려 있었는데 아마도 등교길에 눈을 치우며 온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감탄의 눈빛을 보냈고 학생들은 수줍은 듯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서울에서의 하루는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의사로서 15년간 겨울철 도시의 혼란과 그로 인한 부상자들을 치료해온 저에게 서울의 체계적인 제설 시스템과 성숙한 시민의식은 큰 충격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닌 오랜 시간 동안 한국 사회가 만들어온 문화였습니다. 그리고 그 문화는 이제 전 세계가 배워야 할 모범 사례가 되고 있었습니다. 오전에 참석한 의료 컨퍼런스에서도 한국의 시스템에 대한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강당에 모인 전 세계 의료진들 사이에서는 이미 아침에 폭설 대응에 대한 이야기가 화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제 옆자리에 앉으신 삼성서울병원 응급의학과 김태준 과장님의 설명은 한국의 폭설 대응 시스템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보스턴의 응급실 상황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매사추세츠 종합병원에서 연수를 받은 적이 있거든요. 검은 뿔테 안경을 쓴 김 과장님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 병원도 예전에는 폭설만 내리면 낙상 환자들로 정신이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김 과장님의 제안으로 저는 컨퍼런스 오후 세션 대신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길에서 목격한 광경들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거리 곳곳에는 제설함이 설치되어 있었고 그 안에는 삽과 빗자루, 제설제가 깔끔하게 구비되어 있었습니다. 시민들은 필요할 때마다 이 도구들을 자유롭게 사용하고 다시 제자리에 돌려놓고 있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자 김 과장님은 우선 관제실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벽면의 대형 스크린에는 실시간 재난 상황판이 떠 있었고 그 옆으로는 응급실 환자 현황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오늘 같은 폭설에도 낙상 환자는 평소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게 다 사전 예방이 잘 되고 있다는 증거죠.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실시간 정보 공유 시스템이었습니다. 응급실에서는 119 구급대와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위험 구역 정보를 공유하고 있었고 이는 다시 지역 주민들의 스마트폰 앱으로 전달되고 있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김 과장님이 자신의 스마트폰을 보여주었습니다. 시민들이 미끄러운 구간을 제보하면 즉시 관리부서로 전달되고 인근 주민들에게도 알림이 갑니다. 응급실 현장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의료진들은 여유 있게 환자들을 돌보고 있었고 대기실은 한산한 편이었습니다. 근무 중이던 한 응급의학과 전공의는 폭설이 예보되면 오히려 더 차분히 준비할 수 있어요.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서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눈에 띈 것은 병원 주변 제설 작업이었습니다. 병원 시설팀만이 아닌 인근 주민들도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응급 차량의 진입로는 항상 깨끗이 치워져 있었고 보행자들을 위한 안전한 통로도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제가 보스턴에서 근무하던 병원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겨울철 폭설을 재난으로 보지 않습니다. 김 과장님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이제는 매년 찾아오는 자연현상으로 받아들이고 이에 대한 대비를 일상화했죠. 시민들의 의식도 많이 달라졌고요. 응급실 한쪽에 마련된 작은 회의실에서 김 과장님은 태블릿을 통해 지난 10년간의 겨울철 응급실 통계를 보여주었습니다. 폭설로 인한 부상 환자 수가 해마다 줄어들고 있었고 특히 고령자의 낙상 사고가 크게 감소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의료 시스템의 발전만으로는 이룰 수 없는 성과입니다. 김 과장님은 강조했습니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정확한 정보 공유, 그리고 서로를 배려하는 문화가 있었기에 가능했죠. 의사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이라는 걸 아시잖아요. 오후가 되자 눈은 더욱 거세게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응급실은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접수 창구에서 일하는 간호사는 폭설 속에서도 평소와 다름없이 업무를 보고 있었고 구급차들은 정확한 시간에 도착과 출발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시민들의 제설 작업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병원 진입로 주변에서는 인근 고등학교 학생들이 자원봉사로 눈을 치우고 있었습니다. 파란 교복을 입은 학생들은 웃으며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도 구급차가 지나갈 때면 신속하게 길을 터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우리의 힘입니다. 김 과장님의 말씀에는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움직이는 것은 결국 사람이에요. 우리는 서로를 돕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게 가장 큰 차이 아닐까요? 저는 이날 경험을 통해 의료인으로서 크게 깨달은 점이 있습니다. 재난 대응은
단순히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시민들의 의식과 문화, 그리고 서로에 대한 배려가 함께 어우러질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폭설 대응 시스템은 이 모든 요소가 조화롭게 작동하는 완벽한 예시였습니다. 저는 삼성서울병원 방문을 마치고 컨퍼런스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오후 세션에서는 각국의 의료진들이 자국의 재난 대응 시스템에 대해 발표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발표를 들으며 저는 자연스럽게 오전에 목격한 한국의 모습과 비교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독일 미넨 대학병원의 마커스 슈미트 교수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고급스러운 회색 정장을 입은 그는 지난해 독일을 강타한 폭설 사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단 5cm의 눈으로 인해 미넨 전체가 마비되었습니다. 응급실은 환자들로 넘쳐났고 의료진조차 출근이 불가능했죠. 슈미트 교수의 발표 자료에는 충격적인 통계가 담겨 있었습니다. 작년 미넨의 폭설로 인한 교통사고는 평소의 3배에 달했고 낙상 환자는 5배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특히 고령 환자의 경우 골절상으로 인한 입원이 급증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이어서 발표한 캐나다 토론토 종합병원의 사라 윌슨 박사의 이야기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붉은색 블라우스를 입은 그녀는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눈이 많은 나라로 유명하지만 사실 매년 겨울마다 같은 문제로 고생합니다. 제설 작업이 늦어지면서 발생하는 교통체증, 그로 인한 구급차 출동 지연이 가장 큰 문제죠. 윌슨 박사의 발표 중 특히 눈에 띈 것은 시민들의 반응이었습니다. 토론토 시민들은 폭설이 내릴 때마다 시청에 민원을 제기한다고 합니다. 왜 우리 동네는 제설이 늦냐는 불만부터 세금은 내는데 서비스가 부실하다는 항의까지 민원 전화가 쇄도한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제 차례가 되어 보스턴의 사례를 발표하면서 저는 아침에 경험한 서울의 모습과 극명하게 대비되는 우리의 현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지난 겨울 보스턴 메디컬 센터 응급실에서 있었던 일화를 공유했습니다. 20cm의 폭설로 인해 응급실 의료진의 절반이 출근조차 하지 못했고 밀려드는 환자들을 감당하지 못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해야 했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청중석에서는 공감의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특히 스웨덴의 한 의사는 우리도 겨울왕국으로 불리지만 폭설만 내리면 도시가 마비되는 건 마찬가지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스톡홀름의 지난 겨울을 회상하며 제설 작업이 늦어져 구급차가 눈길에 갇히는 일이 빈번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휴식 시간, 커피를 마시며 이어진 대화는 더욱 흥미로웠습니다. 이탈리아 로마의 한 의사는 우리는 폭설 자체가 매우 드문데도 조금만 눈이 내려도 도시가 혼란에 빠집니다. 시민들은 패닉 상태가 되어 불필요하게 응급실을 찾아오죠. 라고 말했습니다. 영국 런던의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지난 겨울 런던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5cm 남짓한 눈으로 인해 히드로 공항이 마비되고 지하철이 멈춰선 사진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매년 같은 상황을 반복합니다. 예측된 폭설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준비가 부족하죠.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뉴욕의 사례였습니다. 뉴욕 프레스비테리안 병원의 제임스 카터 교수는 지난 겨울 맨해튼의 상황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폭설이 예고되자 시민들이 패닉 구매에 나섰고 도로는 완전히 마비되었습니다. 응급실은 단순 낙상 환자들로 넘쳐났고 정작 중증 환자들은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죠. 이런 사례들을 듣는 동안 저는 아침에 본 서울의 모습이 얼마나 특별한 것이었는지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전 세계 어느 도시와 비교해도 손색 없는, 아니 오히려 더 뛰어난 위기 대응 능력이었습니다. 컨퍼런스가 끝나갈 무렵 참석자들 사이에서는 자연스럽게 한국의 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김태준 과장님께 질문이 쏟아졌고 그는 차분히 한국의 시스템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강점은 시스템과 시민의식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첨단 기술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움직이는 것은 결국 사람이니까요. 저녁 식사 자리에서 만난 각국의 의료진들은 여전히 한국의 이야기로 화제가 꼽혀 있었습니다. 한 프랑스 의사는 우리는 왜 이렇게 하지 못할까요? 라고 물었고 캐나다의 윌슨 박사는 한국의 시스템을 벤치마킹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날의 경험은 제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했습니다. 같은 폭설 상황에서도 어떤 사회는 혼란에 빠지고 어떤 사회는 평온을 유지합니다.
그 차이는 단순히 시스템의 우수성이 아닌 시민들의 의식과 문화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그것을 완벽하게 보여주는 모범 사례였습니다. 컨퍼런스가 끝난 후 저는 김태준 과장님의 제안으로 서울의 거리를 직접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거리는 질서정연했고 활기가 넘쳤습니다. 지금까지 봐왔던 한국의 모습이 우연이 아님을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저녁이 되어가는 시간, 회원역 근처의 한 상가 거리에서 특별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검은색 패딩을 입은 회사원들이 퇴근길에 자발적으로 제설 작업에 동참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인 박지원 씨는 눈이 왔을 때 서로 돕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제가 치운 눈이 누군가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보람된 일이 있을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세대를 아우르는 협력이었습니다. 한 편의점 앞에서는 할머니가 운영하는 작은 문구점 앞을 고등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치우고 있었습니다. 교복을 입은 학생들은 자신들의 도움을 고맙다는 할머니께 오히려 당연한 일인데요. 할머니께서 넘어지시면 안 되잖아요 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김 과장님은 이런 모습이 한국에서는 특별한 일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런 모습을 보며 자랍니다. 부모님이 눈을 치우시는 모습을 보고 학교에서도 안전한 등굣길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죠. 이게 자연스럽게 시민의식으로 이어진 거예요. 남대문 시장 근처에서는 또 다른 감동적인 장면을 만났습니다. 상인들이 각자의 가게 앞뿐만 아니라 시장 전체의 통로를 협력해서 치우고 있었습니다. 건어물 가게를 운영하는 김영희 씨는 시장이 우리 생활의 터전이니까 당연히 우리가 관리해야죠. 손님들이 안전하게 다니실 수 있게 하는 게 우리의 책임이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한 외국인 관광객이 미끄러질 뻔한 순간 즉시 3명의 시민이 달려와 부축했습니다. 그들은 서로 모르는 사이였지만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 순간 자연스럽게 협력했습니다. 도움을 받은 캐나다인 관광객 사라는 이런 경험은 처음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힘든 광경이죠 라며 감동을 표현했습니다. 길을 걷다 보니 작은 골목길에서도 특별한 모습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우리 동네 제설 당번표가 게시판에 붙어 있었고 그에 따라 주민들이 순서대로 책임구역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독거노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주민의 집 앞은 이웃들이 자발적으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단지에서는 더욱 체계적인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입주민 자치회가 중심이 되어 제설 작업을 조직적으로 진행하고 있었는데 특히 놀라웠던 것은 어린이들의 참여였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나온 아이들이 작은 삽으로 눈을 치우며 즐겁게 참여하는 모습은 시민의식이 어떻게 세대를 이어 전달되는지 보여주는 좋은 예시였습니다. 봐주세요. 저기 김 과장님이 가리킨 곳에서는 한 중학생이 휴대폰으로 무언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제설 현황을 공유하는 앱에 정보를 올리고 있을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이미 스마트폰으로 시민 참여를 실천하고 있죠. 실제로 그 학생은 미끄러운 구간을 앱에 표시하고 있었고 그 정보는 실시간으로 다른 시민들에게 공유되고 있었습니다. 한 아파트의 경비원 이종석 씨는 25년간의 경험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예전에는 제설 작업이 힘든 일이었는데 이제는 주민들이 먼저 나서서 도와주세요. 특히 젊은 부부들이 아이들과 함께 참여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기분이 좋아집니다. 우리 동네는 우리가 지킨다는 마음이 다들 있으시니까요. 밤이 되자 새로운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퇴근길 회사원들이 자연스럽게 제설 작업에 동참했고 학원을 마치고 돌아오는 학생들도 짧게나마 도움을 주고 있었습니다. 24시간 편의점 직원들은 가게 앞뿐만 아니라 주변 보도까지 관리하고 있었고 늦은 시간까지 영업하는 식당의 주인들은 손님들의 안전을 위해 수시로 눈을 치우고 있었습니다. 김 과장님은 이런 모습이 바로 한국의 저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배려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문화가 있습니다. 이건 법이나 제도로는 만들 수 없는 거죠.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책임의식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에요. 거리를 걸으며 만난 시민들의 이야기는 하나같이 비슷했습니다. 그들에게 제설 작업 참여는 특별한 선행이 아닌 당연한 시민의 의무였습니다. 이웃을 돕고 공동체를 위해 봉사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상이었던 것입니다. 이날 저녁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의 특별함은
단순히 눈을 치우는 기술이나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시민들의 의식 속에 깊이 뿌리내린 공동체 정신, 그리고 서로를 배려하는 문화였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어떤 재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한국 사회의 진정한 저력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하버드 의대 동창이자 현재 CNN의 한국 특파원으로 일하고 있는 마이클 존슨을 만났습니다. 학창시절 기숙사 룸메이트였던 그와는 SNS로 종종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제가 서울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꼭 만나자며 연락이 왔었습니다. 도쿄 지역을 담당하다 최근 서울로 부임한 그는 어제의 폭설 사태를 취재하면서 놀라운 경험을 했다며 급히 만나자고 했습니다. 서울 광화문의 한 카페에서 만난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얼마나 달라졌는지 믿기지 않아 마이클이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앞에 두고 말했습니다. 기억나? 학창 시절 보스턴에 폭설 왔을 때 우리가 3일 동안 강의도 못 들었던 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시 하버드 의대 캠퍼스 전체가 마비되어 구급차조차 제대로 다니지 못했던 기억이 선명했습니다. 마이클은 자신의 태블릿을 펼쳤습니다. 화면에는 그가 새벽 4시부터 촬영한 서울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주요 외신들의 반응도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서울의 기적 폭설 속 멈추지 않는 도시라는 제목으로 대대적인 기사를 실었고, 르몽드는 한국의 시민의식이 만든 놀라운 결과라고 보도했습니다. 기억나? 우리가 응급의학 실습할 때 교수님이 늘 강조하시던 거? 마이클이 물었습니다. 그래, 위기관리의 핵심은 예방과 신속한 대응이라고 윌리엄스 교수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여기 서울은 그걸 완벽하게 해내고 있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예방에 참여하고 시스템은 실시간으로 대응하고 있다니까. 창밖으로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지만 거리는 전날과 다름없이 활기찼습니다. 출근길 시민들은 평소와 같은 발걸음으로 움직였고 버스와 지하철은 정확한 시간에 운행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안전한 통행로였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우리는 근처 한식당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뜨거운 된장찌개를 앞에 두고 마이클이 말했습니다. 내가 취재하면서 가장 놀란 건 기술이나 시스템이 아니었어. 시민들의 태도였지. 그들은 마치 이런 상황에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는 것 같았어. 식사 중에도 우리는 창밖의 광경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틈틈이 자신의 일터 주변에 눈을 치우고 있었습니다. 마이클은 그의 카메라로 이 모습을 담았습니다. 이런 장면은 전 세계 어디에서도 보기 힘들어. CNN 본사에서도 특별 다큐멘터리 제작을 검토하고 있을 정도야. 오후에는 서울시청에서 외신 기자들을 위한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마이클의 초청으로 저도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각국의 언론인들은 한국의 폭설 대응 시스템에 대해 끊임없는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특히 시민 참여형 정보 공유 시스템은 많은 나라의 부러움을 샀습니다. 우리가 의대 다닐 때 배운 의료 시스템처럼 이것도 결국은 예방이 핵심이야. 브리핑이 끝난 후 마이클이 말했습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여기서는 모든 시민이 의사이자 간호사인 셈이지. 모두가 예방과 치료의 주체가 되는 거야. 저녁 뉴스 시간, 전 세계 주요 방송사들은 서울의 폭설 대응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BBC는 폭설 속 빛나는 서울의 저력이라는 제목으로 특별 리포트를 방송했어요. 마지막으로 마이클은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제임스, 우리가 의사가 된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는 것 같아. 결국 중요한 건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이야. 한국은 그걸 완벽하게 보여주고 있어. 이날의 만남은 제게 깊은 통찰을 주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기술이나 시스템으로만 세계의 주목을 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민들의 성숙한 의식과 공동체 정신, 그리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는 시스템의 조화. 이것이야말로 한국이 진정으로 세계에서 인정받는 이유였습니다. 폭설이 내린 지 이틀째, 저는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길에 깊은 감회에 젖었습니다. 보스턴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시간까지 여유가 있어서 제가 근무하는 보스턴 메디컬 센터의 동료들에게 이메일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며칠간의 경험을 공유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공항에 도착해보니 이곳도 완벽하게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전날 내린 폭설에도 불구하고 활주로는 깨끗했고 모든 비행기가 정시에 이착륙하고 있었습니다. 대형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제설 작업은
마치 잘 짜인 공연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출국장에서 만난 한 외국인 관광객 가족이 한국의 폭설 대응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정말 놀라워요. 우리나라였다면 공항이 완전히 마비되었을 거예요.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며 저는 지난 며칠간의 기억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첫날 아침의 놀라움, 삼성서울병원에서의 경험, 그리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까지 모든 순간이 마치 다른 세계의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면세점 구역에서 잠시 시간을 보내며 저는 동료들에게 보낼 이메일을 마무리했습니다. 우리가 본 것은 단순한 제설 시스템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민의식과 기술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새로운 패러다임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변화해야 할 때가 아닐까요? 비행기에 탑승하며 마지막으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멀리 보이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은 여전히 하얀 눈으로 덮여 있었지만 도시는 평화롭게 숨쉬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서로를 배려하고 돕는 시민들의 따뜻한 마음이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보스턴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우리 병원의 재난 대응 매뉴얼을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교훈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구상해 보았습니다. 특히 시민 참여형 정보 공유 시스템과 예방적 접근 방식은 즉시 도입을 검토해 볼 만했습니다. 귀국 후 첫 출근 날 병원 경영진 회의에서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놀랍게도 반응은 매우 뜨거웠습니다. 특히 환자 안전과 관련된 부분에서 한국의 시스템이 주는 시사점이 크다는데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우리 병원은 이제 새로운 변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교훈을 토대로 더 나은 재난 대응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시스템이 아닌 그것을 움직이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이라는 것을 이제는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때때로 저는 서울의 그 폭설 속 아침을 떠올립니다. 서로를 배려하고 돕는 시민들의 모습, 완벽하게 작동하는 시스템,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나는 따뜻한 인간미까지. 그것은 단순한 재난 대응을 넘어선 하나의 문화였고 우리가 배워야 할 새로운 표준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진정한 기적은 첨단 기술이나 완벽한 시스템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서로를 생각하고 배려하는 마음, 그리고 그 마음들이 모여 만들어내는 공동체 정신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한국은 그것을 완벽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본 것은 단순한 폭설 대응이 아닙니다. 그것은 미래의 모습이었고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새로운 표준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이 보여준 기적은 우리 모두가 꿈꾸어야 할 내일의 모습이 아닐까요?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앞으로도 더 많은 한국의 놀라운 이야기들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로운 소식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오늘 영상에 대한 소중한 의견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